안녕하세요. 길어진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개미 헬퍼 박태욱입니다. 자, 우선 HLB 주주분들 우선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그룹주 모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HLB는 25%나 상승하고 마감을 해주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 그리고 오늘 상승 이유와 앞으로 남은 상승 모멘텀들, FDA 이전까지 어떤 스탠스를 봐야 하는지 여러가지 시나리오들 또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도 강하게 상승한 만큼 기분 좋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한번 보면요. FDA 신약 허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사실 남은 거는 CMC 통과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CMC가 이전에도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HLB 이제 추가 신규 파이프라인을 네이처에 이제 게재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이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내용들을 찾아왔습니다. 요 내용들까지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에 추가적인 HLB가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우려감 있는 것들도 같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한 5분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HLB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HLB 주가가 오늘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HLB를 이전에도 두 번 촬영을 했었습니다. 한 번에 이제 HLB가 이제 곧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HLB가 이제 클래스 2로 심사가 분류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이 이전까지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이 HLB가 이제 FDA 재심사로 인해서 클래스 1로 분류가 될지, 2로 분류가 될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로 분류되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고,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3월 20일까지, 내년 3월 20일까지 결론이 나온다. 이거 중요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HLB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의 한가를 맞았을 때, 제가 급하게 촬영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클래스 2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 시간에 하락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에 한 7만 5천원에서 3천원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7만 5천원대 요 라인들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시간의 하한가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때 촬영할 때가 이때였으니까 이렇게 1년 장기 평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라인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7만원 라인들은 지켜주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7만원이 깨지고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2년 장기 평선 이제 추세 하단부인 6만원 라인들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 7만원을 지켜주면 7만원의 반등, 만약에 7만원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가 6만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것도 무조건 염두를 해두시면서 HLB를 전략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만원에서 잡든 6만원에서 잡든 현재 주가 78,100원이기 때문에 모두 10% 이상 수익권을 챙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 영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의 상승 그리고 하락 관련돼서 모두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로 올라갔느냐, 이 내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왜 올라가느냐 내용들을 보면요. HLB, 가남신약,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 통과, 허가 가시권에 재진입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기사가 잘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사 말고 요 기사 하나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이제 가남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에 앞서 고배를 마셨던 임상시험 현장 실사 검문을 통과했다. 미국 허가 도전에 다시 초록불이 켜졌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우선 HLB가 FDA의 이제 임상시험 현장 실사에서 보완할 사항 없음 NAI 판정을 받았다. 결국 NAI는 통과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나뉘는데 1번, 2번, 3번으로 나뉘는데 이 3번 NAI가 그냥 통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BIMO 실사가 문제없이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들이겠죠.
근데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요 통과는 우리가 오케이 좀 더 FDA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올해 5월 달에 이 CMC 제조 설비 관련돼 가지고 보안 요청서를 발급을 해서 실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돼서 HLB 주가가 떡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심사한다, 그리고 HLB의 문제가 아니다, 이 CMC 쪽, 이 항서제약의 그 부분만 해결되면은 문제 없다, 다시 재심사 넣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 이 CMC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 이 CMC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불발이 돼서 주가 폭락, 코스피 이전 상당도 연기가 될 정도로 문제가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현재 글로벌 3상 임상병원에 대한 BIMO 실사는 끝났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전에도 발목을 잡았던 이 CMC 평가 통과가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면은 한용해 HLB 그룹 CTO가 간암 신약의 허가를 위해서 중요한 마일스톤을 넘어섰고 이 CMC 보안사항 실사만 잘 마무리하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거의 뭐 FDA는 심사가 통과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전에도 발목이 잡았는데 이번에 잘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자, HLB가 이전에도 리보세라닙 FDA 실사 통과 소식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여기서 원래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야 되는데 허가 불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떡락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CMC 통과 이전까지 통과하든 못하든 그 이전까지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으로 주가는 조금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열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CMC 통과가 안 되면 주가는 여태처럼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CMC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전까지는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두 번째 재심사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CMC 관련된 보안사항 실사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통과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재심사는 조금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였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한 13일 날 이 네이처에 게재가 됐고 기사가 14일 날 많이 나오게 됐는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HLB가 이제 FDA, BIMO 실사 통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내용들인데요.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처 저명 의과학 학술지인 네이처에 간암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그리고 약물 방출 미색으로 이용해서 경동맥 화학 색전술 병행 결과가 게재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상승의 모멘텀으로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사실 보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뭐냐면 간 경동맥을 통해서 항암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색전물질이라는 요 물질로 혈관을 막아서 종양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중단시켜가지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굶어 죽게 만드는 방법인데, 사실 간은 우리가 간을 자세히 볼 일은 없지만 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간에도 이제 혈관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대부분 간은 문맥이라는 혈관이 한 75% 혈액 공급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간동맥이라고 있는데 이 간동맥이 한 25% 차지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암세포, 간암의 암세포는요, 이 간동맥에 붙어 있어요. 이제 이 간동맥에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겠죠. 혈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데 종양세포가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에 있는 다른
정상세포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 종양이 있는 혈관만 막아버리면 이 친구만 절제 안 하고 괴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간동맥 화학 색전술인데 요거에 대한 결과들이 네이처에 게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이처에서 좀 HLB 리보세라닙이라는 단어를 쳐도 나오지가 않아서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결국엔 찾아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내가지고 인상 3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면 리보세라닙과 함께 간 동맥 화학 색전술과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넣은 간 동맥 화학 색전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임상 상상 3상을 봤을 때 무진행 생존 기간이 이제 7.1개월, 5.2개월로 리보세라닙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 완전 종양이 사라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또 이제 반응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간동맥 화학 색전술을 할 때와 리보세라닙이 포함된 리보세라닙과 세포 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그때와 비교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신약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지금 HLB가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 허가 관련된 게 내년 초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보여드린 간동맥 화학 색전술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CMC 요 통과 이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FDA 심사 통과하면 상방으로 빵 쏠 거고 여기서 이번에도 불발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저만가도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HLB를 3만원대 가격대부터 나는 HLB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과값을 보셔야죠.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다가간다라면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게 좋겠죠. 확률을. 그렇다면 결과가 나왔을 때 상방 하방 반대 50대 50이잖아요. 통과하거나 통과를 못하거나. 그런데 이 C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FDA 심사 결과가 나오는 3월달 이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온다라면 우리가 HLB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HLB가 이제 리보세라닙 FDA 결과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단 하나 조금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전화 청구권에 대한 오버행 물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HLB의 전환사채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해당 하단에 보면은 제 35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3호 비분리형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어요. 이게 전환 가능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예요. 즉 내년 3월달에 해당 FDA 심사에 대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35회차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환 행사 가격이 27,000원이에요. 27,000원. 그렇다면 27,000원의 주가는 여기거든요. 요 밑에. 요 가격에서 이제 한 주당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가 있는데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요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나라도 FDA 결과 나오기 전에 차익 실현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 35회차 전환사채에 관련된 부분들이 오버행 물량으로 매도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무조건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해당 35회차 전환사채가 나온다.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500 물량으로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HLB를 보셔야 된다. 그냥 HLB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보시면 분석을 하실 때 더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니까 안 좋은 얘기라고 안 듣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물량들이 빠져나올 때 그러면 이제 HLB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올 때 이 가격대쯤에는 이제 500 물량들이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2025년 2월 달까지는 이 오버행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